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패션 디자인 그리고 패션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션 디자인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패션 디자인이라고 하면 일반 디자인의 개념에 이제 패션이 조금 이제 특성을 더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적인 표현, 이 디자인 자체가 그렇죠. 미적인 표현의 그런 욕구도 있고 사람에게는, 그리고 이제 패션이다 보니 그 입어야 되는 그런 기능적인 욕구도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인 욕구, 이런 것들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에 입각을 해서 최종 착용자가 입었을 때 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 개념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의복의 특성이나 착용자의 특성, 이 두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이 패션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그 목적성,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다시 살펴보면, 패션 디자인 할 때 이제 요소로 3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패션 디자이너가 옷을 만들 때,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어떤 옷을 만들 건데, 일단 이제 선적인 거, 형태, 그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다루게 되는 실루엣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옷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그 옷을 컬러는 무엇을 쓸 것인가, 그죠? 내가 원피스를 만드는데 오렌지색을 만들 것이냐, 흰색을 만들 것이냐, 컬러도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재, 어떤 천을 쓸 것이냐 하는 거죠. 재질적인 부분. 그래서 이런 선, 색채, 재질, 이 3가지를 먼저 요소별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 3가지를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원리적인 거죠. 그래서 옷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만들지는 않잖아요, 현대 와서는. 그래서 비례, 균형, 통일, 리듬, 강조, 조화, 이런 6가지 디자인 원리에 입각해서 또 만들었을 때 완성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패션 디자인 목표는 이런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요소나 원리를 잘 조화를 시켜서 적합성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기능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능적인 거, 이 옷을 어떻게 입을 것이냐, 언제 입을 것이냐, 그래서 약간은 이제 TPO적인 느낌도 있는 거죠. 이 옷은 언제 착용을 해서 입는 것이냐. 일상생활에서 옷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아웃도어 웨어 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상 스포츠를 즐길 때 하는 거라든지, 이런 약간의 이제 환경적인 요소도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적합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패션은 이 마지막 미적인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조화가 됐다 해도 봤을 때 아름답지 않다 하면 이거는 패션 디자인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미라고 하는 것은 또 특히나 이제 시대적인 미적 가치 기준에 부합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도 이제 미적인 그런 유행 스타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지만, 이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미적 가치 기준을 잘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패션 디자인의 요소 3가지 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옷을 이제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패션 샵마스터, 샵 매니저 과정에 대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옷을 매장에서 어떤 옷을 받았을 때, 신상품이 들어왔을 때 이 옷을 어떻게 내가 분석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돼요. 그래서 옷을 봤을 때 이제 선이 나오게 되죠. 네, 옷에는 이제 선이 직선도 있을 수 있고 곡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냥 선이 다 그렇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이 주는 느낌이 각각 다르다, 그 의미도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는 좀 딱딱하고 강한 느낌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적인 느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직선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직선, 수평, 사선, 뭐 지그재그 여러 가지 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수직선하고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로 스트라이프도 있고 가로 스트라이프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옷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 수트, 남자들이 주로 이제 그 직장 생활 할 때 입는, 그리고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수트를 생각할 때, 단색 수트도 있지만, 우리가 스트라이프가 있는 수트도 있잖아요. 수트 중에서 가로 스트라이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없죠. 네. 이거 왜 그럴까? 수트는 보통 뭐 거의 다가 세로 스트라이프죠. 세로가 주는 느낌이 이제 권위나 아니면 점잖고 뭐 고상하고 또 신뢰감을 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수트에 그 스트라이프가 세로인 것은 이러한 선이 주는 느낌을 활용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수평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에 마린룩도 이제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티셔츠 같은 걸 보면 가로 스트라이프가 많죠. 이런 것들은 이제 친근감을 많이 주고 일상 평상복에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선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선은, 사선, 좀 역동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지그재그 선 같은 경우에는, 좀 예민하고 날카롭고 대신에 이지적이고 좀 경쾌한 느낌도 주는 그런 그 선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이제 직선 말고 곡선이 있겠죠. 아까 직선이 뭐 딱딱하고 강하고 남성적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곡선은 좀 유연하고 여성적인 느낌이 많은 거죠. 원에도, 그 곡선에도 원, 타원, 뭐 파상선, 스캘럽, 나선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나머지는 아실 것 같고, 스캘럽은, 우리가 영어 사전 찾아보면 조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개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의상의 디테일을, 포인트를, 어떤 부분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옷이나 아니면 여성 블라우스 중에 그 커프스에 여기에 단처리를 이렇게 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그 아동복에도 여기 네크라인, 그죠? 칼라를 이렇게 한 게 있고, 그래서 귀여운 느낌도 주면서 좀 명랑한 느낌도 주고 섬세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제 스캘럽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 이제 나선형도 많이 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패션 디자인 옷을 볼 때 직선적인 느낌 그리고 곡선적인 느낌으로 따로 분리를 해서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 이어서 이제 계속 보시면 실루엣이 나왔어요. 실루엣 하면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실루엣 하면, 그죠? 역광이 비칠 때, 빛이 내 뒤쪽에서 올 때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실루엣만 보이죠. 선 라인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의상에서 이 실루엣이라고 하면 그 의상의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그 우리가 패션에서 이제 유행이 계속 이렇게 바뀌잖아요. 유행의 역사는 곧 실루엣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 실루엣을 잘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루엣은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럼 실루엣, 무슨 실루엣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럼 어떤 부분을 보고 기준을 삼느냐. 자, 어깨, 그리고 허리, 그리고 밑단선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실루엣을 파악하기 굉장히 쉬워요. 자, 처음에 나오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은 어깨, 허리, 그 밑단선이 그냥 거의 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허리가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그냥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H라인 실루엣 있죠. H라인. 그래서 알파벳 H자를 이제 연상시킨 데에서 뚝 떨어졌는데 뭐 가운데 뭐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해준다든지, 벨트를 꽉 재면 안 돼요. 이거 꽉 재게 되면 아우어 글래스 라인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벨트가 그냥 장식처럼 붙은 경우도 있죠. 스트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이제 H 라인이고 그냥 슬림하게 뚝 떨어지는 라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엠파이어 실루엣도 마찬가지예요. 엠파이어 하면은 그 하이웨이스트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허리 절개선이 좀 가슴 밑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붙은 거 있죠.
이렇게 해서 그럼 절개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가늘고 날씬한 그런 실루엣을 형성하는 게 엠파이어 실루엣이에요. 네, 다음은 아워글래스 실루엣인데요. 이것은 이제 모래시계잖아요. 아워글래스 하면 모래시계니까 어깨 그리고 이제 허리에서 좁아지는 거예요. 좁아지고 허리가 좁아졌으니까 바로 당연히 이제 밑단선까지는 퍼지겠죠. 그래서 약간 공주 라인 같은 게 많은 게 아워글래스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죠. 프린세스 실루엣 하면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공주 라인이에요. 그래서 상반신은 허리까지 아주 핏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스커트 자락이 넓게 퍼지는 공주 스타일 실루엣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허리가 굉장히 잘록하게 들어가는 것이 이 아워글래스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로 벌크 실루엣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실루엣에서 스트레이트 그리고 아워글래스 살펴봤어요. 스트레이트, 아워글래스. 그럼 남은 게 뭐죠? 허리 부분이 더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이 벌크 실루엣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이제 배럴 실루엣이라고 해가지고 배럴이 이제 통이죠. 통. 우리가 맥주통 같은 거.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풍성한 코트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뭐 그냥 보통인데 여기에 굉장히 이제 볼륨이 있게 볼록하고요. 그 다음에 밑단선에 보통 이제 스트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조일 수도 있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아동복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좀 귀여운 느낌이 많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애벌레 뭐 그런 느낌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제 실루엣 살펴봤는데 제가 처음에서 이제 강조한 어깨, 허리, 밑단선 이게 이제 허리 부분에서 이제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디테일 뭐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그 디테일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이제 곧 나오게 될 이제 트리밍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자, 디테일은 뭐고, 그러면 트리밍은 뭐냐. 자, 디테일은 우리가 이제 좀 장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장식적인 부분인데, 특히 이제 트리밍 하면은 같은 장식이긴 한데, 나머지 부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테일은 본천을 사용을 하고 그 트리밍은 그 부자재, 뭐 나중에 나올 뭐 단추, 벨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부자재를 사서 다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은 본천으로 나오는 그런 장식적인 요소다 했는데 이 디테일에도 이제 두 가지가 또 있는 거죠. 하나는 구조적 디테일 그리고 나머지가 장식적 디테일이에요. 구조적 디테일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칼라, 네크라인, 그죠? 칼라가 있을 수도 있고 칼라가 없으면 이제 네크라인이 되겠죠. 그리고 소매, 슬리브, 소매, 그리고 뭐 주머니, 포켓 이런 것들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칼라나 네크라인, 슬리브, 포켓은 우리가 옷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네. 근데 내가 칼라를 어떻게 할 거냐, 네크라인 어떻게 할 거냐, 소매를 부풀릴 거냐, 뭐 이렇게 슬림하게 할 거냐, 포켓을 할 거냐 말 거냐, 디자이너가 그런 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봉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장식적인 부분이다 해서 구조적 디테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장식적 디테일은 뭐냐? 장식적 디테일은 이제 옵션이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내가 장식적 디테일을 쓰겠다, 안 쓰겠다. 쓰는데 어떤 걸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장식적 디테일,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는지 사진을 좀 살펴보면요. 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가지를 보시면, 프릴. 예. 프릴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 주름을 잡아요. 그 천에 주름을 잡아서 아주 이제 단이 짧고 폭이 좁은 그런 단이 나오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옷에 다는 거예요. 뭐 여기도 달 수도 있고 여기 달 수도 있고 뭐 치맛단에 달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장식적 디테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러플은 프릴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넓고 층을 여러 가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러플이다. 우리가 러프 스커트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러플이고, 플라운스는 이거는 이제 재단을 할 때 바이어스 재단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이 이렇게 식서 방향이 있잖아요. 날실, 뭐 시실, 뭐 이렇게 있으면 그것을 요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요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이어스 재단이 되거든요. 우리가 손수건을 네모난 게 있는데 이거를 대각선 이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들면 주름이 이렇게 흐르는 주름이 이렇게 생기죠. 그게 플라운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바이어스 재단을 했을 때 나타나는 이런 주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드레이프는 부정형의 주름인데 천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크라인에서 카울넥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이 지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을 내는 그런 네크라인 할 때 이제 드레이프 진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기계 주름이 아니고 뭐 내가 이렇게 접는다든지 하는 주름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천을 이렇게 감아 올리면서 이렇게 생기는 주름을 이제 드레이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제 프린징. 예, 우리가 아까 그 서부의 그 카우보이들이 이제 많이 입는 옷에서 이제 봤던 것처럼 프린징 하면 이제 술이에요, 술. 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술이 붙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배웠으니까 프린징이다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 트임은 슬릿이라고 하죠. 그래서 스커트에 뭐 앞트임, 옆트임, 뭐 뒤트임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슬릿이라고 표현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패치워크는 우리가 가방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DIY, 뭐 재활용 이런 쪽으로 리사이클하는 그런 제품들 보면 그 조각 천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이어 붙여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패치워크라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 전통 조각보 있죠. 예, 그런 것도 패치워크의 일종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플리케는 이것도 이제 아동복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아동복 보면 뭐 여기 그리고 무릎 그런 데는 이제 많이 해지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많이 다르니까 거기에 이제 사과도 붙이고 곰돌이도 붙이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플리케다. 근데 성인복에서도 가끔 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장식적 디테일이 있고, 제가 앞서 이제 디테일하고 트리밍 설명드린 것처럼 트리밍은 이제 부자재를 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완전히 본천하고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브레이드 하면은 사전적으로 찾아보시면 이제 따은 머리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머리도 닦고 뭐 실도 닦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옷을 만든 후에 뭔가 좀 밋밋해요. 그러면은 이제 색실을 이제 닦는 거죠. 뭐 내가 사람이 닦진 않겠죠. 뭐 그렇게 해서 브레이드가 이제 부자재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뭐 이렇게 네크라인에 단다든지 박는 거죠.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소매에 이렇게 붙인다든지 하면 그게 굉장히 이쁜 장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브레이드고요. 그다음에 시키는 그 반짝이는 거. 그죠? 우리가 반짝반짝하는 그런 옷들 있죠.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그 반짝임이 많은 부자재들을 이제 시킨이라고 하고, 퍼 트리밍은 우리가 전체 퍼, 모피를 뭐 이렇게 의상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겨울 의상에 부분적으로 이 퍼를 써도 굉장히 이제 따뜻한 느낌도 주면서 좀 장식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많이 쓰는 게 퍼 트리밍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레이스업은 요거는 뭐 우리가 신발끈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의상에서도 보통 이제 약간 섹시한 느낌을 줄 때 이 레이스업을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이 입은 옷에서는 이제 등 뒷부분에 레이스업을 하니까 좀 섹시한 느낌도 주고, 우리가 또 레이스업은 어디서 또 많이 보죠? 네. 부츠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부츠도 그냥 끼워서 신는 부츠도 있지만 또 이렇게 레이스업 된 부츠는 조금 더 이제 섹시한 느낌을 주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디테일 또는 트리밍, 디테일에서도 구조적 디테일, 장식적 디테일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트리밍 종류도 굉장히 많으니까 의상을 본인이 직접 할 때, 뭐 디자인할 때도 그렇겠지만 디자인된 의상을 볼 때 이렇게 또 디테일과 트리밍을
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그 옷의 특징이나 어떻게 연출을 하면 좋을 것인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이제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이제 패션 아이템들이에요. 우리가 패션의 아이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서는 이제 몇 가지 살펴보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나오는 패션 아이템, 예, 우리 교재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드레스가 먼저 나와 있는데요. 셔츠 웨이스트 드레스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셔츠 웨이스트 블라우스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거 조금 더 연장하면 그냥 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요 컬러가 셔츠 스타일 컬러죠. 예, 네크라인 부분이. 그리고 보통 셔츠 웨이스트 드레스에서는 이렇게 벨트를 많이 해요. 예, 벨트를 해서 좀 이렇게 너무 벙벙하게 되니까 벨트로 좀 조아주면 이제 착용감이 좋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셔츠 컬러는 예, 이게 특징이죠. 셔츠 웨이스트 블라우스에서는 셔츠 컬러 그리고 여기 커프스가 있고 이제 앞여밈으로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게. 그래서 남성의 그 테일러 셔츠에서 많이 모방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셔츠 종류에서 예, 우리가 가장 기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는 티셔츠 봤는데요. 티셔츠는 라운드 넥, 예, 라운드 넥이 특징이고 소매는 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슴팍에 뭐 로고나 뭐 여러 가지 문양들, 프린트를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끼워서 입는 요거 이제 풀오버 형태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부터 끼워서 입는 그런 형태가 티셔츠라고 볼 수 있고요. 폴로 셔츠는 예, 마찬가지로 운동복 셔츠에서 많이 애용하는 그런 폴로 셔츠인데 셔츠 컬러에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추가 3개 정도 있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끼워서 입는 풀오버 형태의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예, 아이템 보시면 이제 자켓이네요. 예, 재킷인데 자, 사파리 재킷 우리가 아까 이제 사파리 룩 할 때도 살펴봤는데 자, 사파리 재킷은 특징이 일단 주머니가 많아요. 그죠? 가슴 부분, 그리고 허리 부분에도 보통 이제 4개가 있는데, 뚜껑에 달린 이제 패치 포켓이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 벨트를 하죠. 사파리 재킷도 벨트를 하고, 그래서 사냥이나 탐험 할 때 주로 입을 수 있고, 현대 와서는 아우터 느낌으로도 좀 편하게 입기도 하죠. 그래서 컬러는 카키색이나 이런 화이트, 베이지, 뭐 브라운 계열을 많이 쓰고요. 면직물로 주로 사용이 된다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샤넬 재킷, 네, 잘 아실 거예요. 네, 샤넬이 만든 그 재킷의 유명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컬러가 없죠. 네, 특징은 노 컬러에 그리고 우리 아까 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소매단이나 요 넥라인 주변에 브레이드 장식을 많이 하게 돼요. 네, 그것이 이제 특징이고 클래식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에 입는 자켓으로 애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옆에 보시면 페플럼 자켓이 있는데 이 페플럼은 이 넓게 퍼지는 이 자락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허리에 가로 절개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커트처럼 이렇게 퍼지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레어가 지는 것이. 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스커트. 예, 스커트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알고 보면요. 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힙허거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허리선이 이제 여기 있다고 치면 조금 내려서 우리가 이제 골반 스커트라고도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내려서 입는 형태이고 대신에 이제 넓은 벨트를 같이 착용을 해주면 이제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요크 스커트는 이게 요크예요. 네, 요게. 가로 절개선. 그래서 보통 이 위치에 가로 수평 절개선을 넣고요. 그 아래는 이렇게 잔잔한 주름이 형성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요크 스커트가 되고요. 자, 플리츠 스커트는 이제 주름 치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주름 치마에도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 하면 우리가 악기 아코디언 아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주름이 일정한 간격으로 기계 주름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이다 해서 아코디언 플리츠 스커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이제 스커트 살펴보시면 게더 스커트. 예,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그 실습 시간에 제일 처음 만들어 보는 스커트가 이제 게더 스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타이트 스커트라. 이 게더 스커트는 허리에 잔주름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입기 편하고 가장 기본 일반 스커트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티어드 스커트는 이렇게 층층이 여러 가지 단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2단 스커트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사진처럼 3단. 그래서 층을 준 스커트를 티어드 스커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큘러스 스커트는 서클, 원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밑단을 이렇게 펼치면 완전히 360도 이렇게 원이 되는 형태. 그래서 일단 천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 원형처럼 이제 퍼지는 그런 스커트라서 파티복이나 이것은 이제 무대 의상에서도 많이 활용하는 스커트가 서큘러스 스커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바지 종류 나왔네요. 팬츠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 나오는 이제 조퍼드 팬츠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승마 바지예요. 그래서 무릎까지는 좀 이렇게 벙벙하게 가고요. 무릎 이하에서 이제 좁아지는. 그래서 승마 탈 때 적합한 그런 바지라고 볼 수 있고, 벨 보텀 팬츠는 우리가 나팔 바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릎 아래 이렇게 퍼지는 스타일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니커즈 팬츠는 무릎 밑단까지 좀 벙벙하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 이제 스트링을 넣어서 좀 조아주는 형태, 좀 풍성한 느낌으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카고 팬츠는 잘 아시죠? 네, 카고 팬츠도 뭐 몇 년 전에 굉장히 유행을 해서 뭐 거의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입고 다녔죠. 카고 팬츠는 원래는 이제 화물선 승무원들이 작업할 때 입는 그런 바지에서 많이 착용을 한 거예요, 차용을. 그래서 특징은 이 뚜껑이 달린 그 패치 포켓이 여기에도 있고 엉덩이 쪽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좀 많이 달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패션 아이템을 몇 가지 살펴봤는데 이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이템을 보실 때는 정확한 일단 이제 기본되는 이름, 명칭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고, 특징, 우리가 카고 팬츠라고 부를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사파리 재킷이라고 할 때는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포인트적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물론 거기에서 이제 변형도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본에 충실해야 그 다음 이제 변형, 퓨전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이 아이템들을 한 번에 다 이해를 하고 숙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반복 학습하시면서 본인 것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트렌드, 마다 이제 그런 스타일들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무슨 스타일이 어떤 아이템이 유행이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시면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